안녕하십니까. 마케팅 마스터 꿀벌입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알고리즘에 대해서 연속적으로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소나 알고리즘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2012년도 12월 초쯤에 리브라 알고리즘이 적용이 된 후에 추가적으로 적용이 된 알고리즘이라고 보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알고리즘은 어떠한 결과값을 내기 위한 명령어들의 집합체다. 수학 공식처럼 이렇게 되어 있고, 마찬가지 이 소나도 수학 공식처럼 되어 있습니다. 이 알고리즘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보아야 할 것이 바로 유사문서 판독 시스템 관련으로 해서 적용이 된 알고리즘으로서, 유사 판독 시스템은 2013년도 11월 29일 그리고 2018년도 10월 30일쯤 해서 이렇게 두 번 개선이 되고 보완이 되고 있었다, 공시가 되어 있지만, 중간중간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보완할 것은 지속적으로 보완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앞전 시간에 여러분들께 이야기한 것 중에 그 음악 가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잘 활용을 하면 포스팅에 좀 도움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였는데, 이러한 부분에서는 오해의 여지가 없어야 하는 것이, 여러분들 저를 따르려면, 믿으려면 100% 믿고, 뭐 어중간하게 그렇게 해버리면 저하고 말싸움이나 아니면 논쟁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전체적인 것을 여러분들께 항상 강조를 했고 봐야 한다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그 음악 관련해서 여러분들께 팁이라고 이야기를 해줬는데, 굉장히 중요하고 좋은 팁이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정보성 포스팅의 한 종류로서 다른 정보성 포스팅 하는 것도 있지만, 음악 관련해서 이런 가사를 적절하게 이용해서 나의 기준에 맞게 독창성 있게 맛깔나게 이렇게 여러분들이 리뷰를 작성하시면 그러한 글도 노출이 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 만약에 문제가 있었으면 이러한 영상 앞부분에 있는,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20일 만에, 원래 초죠, 20일 만에 1방문자 수가 0에서 시작해서 2,000명대를 유지하다가 현재 1만 명대를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나는 안 되냐라는 부분은 강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전체를 보셔야 하고, 또한 포스팅이나 내용 또한 이러한 방법들이 하나의 문제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저품질이 되거나 최적화가 되지 않는 것이 아니다. 복합적으로 생각해야 되고 전체적으로 유기적으로 움직인다. 이러한 이유는 유사도라는 부분에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즉 유사도라는 것은 원본 문서에 대한 비중이 굉장히 크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원본 문서가 독창적이고 굉장히 개인적으로 자기의 주관적인 혹은 전문적인 이러한 글들이 충실하게 적합하게 잘 들어가 있으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글을 쓸 때 어떤 시나 뭐 이런 것들을 인용을 해서 나는 이런 시가 좋던데 라고 하였다고 하여서 그 부분 때문에 여러분들의 그 블로그의 저품질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무리수가 있다. 그래서 이러한 블로그 강의에서는 여러분들 그 정확한 기준이나 전체를 보지 않으면 계속 그 속에서 맴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러한 알고리즘은 여러분들께 어쩌면 하나의 등불이 되어서 또한 기댈 수 있는, 의지할 수 있는 바탕이 되고 기본이 되는 부분이라서 이렇게 제가 좀 강조를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중복문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접근을 하면 잘 피해갈 수가 있고, 또한 뇌가
분명히 독창적으로 쓴 글이라고 확신을 하시거나 그렇다고 하면 다른 부분에서 여러분들의 저품질 블로그가 된 이유를 찾으셔야 되는 것이죠. 제목이나 내용 소개. 어떤 분들이 이러한 부분들에서 좀 헷갈리게 하는 것이 뭐는 얼마를 쓰면 좋고 뭐는 어떻게 하면 좋고 이웃 관리는 어떻게 하면 좋고 뭘 자꾸 이런 쪽으로 가게 되니까 더 헷갈리는 거죠. 분명한 것은 모든 것은 점수와 관련이 있다라고 앞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어떠한 페널티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러한 페널티들은 그 쓴 시점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꾸준하게 패턴으로 이어졌을 때 2차, 3차로 인하여 블로그가 저품질이 된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알고리즘에 대한 부분에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가야 한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2013년도 11월 말쯤에 유사 문서 판독 시스템이 개선이 되면서 이러한 알고리즘이 적용이 되어 유사 문서들 같은 경우에는 뒤로 밀리거나 원본 문서가 우선적으로 나오거나 유사 문서로 되어서 뒤쪽으로 빠지거나 이런 현상이 생겼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러한 누락 관련하고도 연관이 좀 있을 수도 있다. 내 글을 썼는데 누락이 되었다라고 했을 때 원본 문서와 비슷할 수가 있다. 물론 그 원본 문서를 찾기는 굉장히 힘들겠죠.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저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누락 관련해서 이 글이 확실하게 누락이 되었다라고 하는 부분이 생기면 저는 삭제 처리를 해버리거든요. 단 뭐 어떤 분은 비공개를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저는 삭제 처리를 하여도 제 블로그는 여전히 이상이 없이 잘 운영이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호 알고리즘은 여러분들 쉽게 이해를 하시면 이러한 중복 문서에 관련해서 정확하게 이런 것들을 구별을 해내려고 하는 네이버 포털 사이트 측의 노력 속에 만들어지는 부분이고 2018년도 10월에 또 적용이 되었다라고 하는 부분은 개선이 되었다라고 하는 부분은 지속적으로 준복 문서에 대해서 굉장히 비중을 두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글을 쓰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자기의 정성과 노력으로 하여 글을 썼는데 그것이 반영이 안 되면 이러한 블로거 작가들의 그러니까 블로거에 글을 쓰는 사람들의 의지를 꺾는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새 글, 창작적인 글 그렇다고 그런 것들 비슷하다고 해서 다 없애면 안 되죠 여러분들. 그러면 글이 뭐 거의 뭐 한 엄청나게 날아가게 줄을 세우는데 뒤쪽으로 배열을 한다라고 저는 추측을 가늠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문제를 놔두고 솔직하게 뭐 어떤 주제를 놔두고 쓰다 보면 좀 비슷비슷한데 그것을 유사 문서다라고 정확하게 낙인을 찍어서 만약에 그것을 블로그 저품질로 만들어 버린다라고 가정을 하면 뭐 어느 글이 뭐 사실 남아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앞전에 여러분들께 하나 팁 드린 뭐 가사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독창적으로 해석을 해서 글을 써도 괜찮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보세요. 이런 것들이 종합이 되어서 어떤 하나의 마찬가지 우리들도 결과값을 내는 것이죠. 하나의 부분만 보고 한 부분을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여러 가지 가정들을 모으고 확신이 드는 부분을 모으고 경험적인 부분들을 모아서 어떤 결과값을 낸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제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다른 그 블로그 관련 이야기 하는 사람들과 분명히 차별화는 된다 라고 저는 이렇게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